가을바람이 살짝 차가워지기 시작한 10월 첫째 주, 서울의 한복판에 자리한 대형 종합병원. 성은의료원에 새로운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나하윤, 28살의 그녀는 간호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국가고시에서도 상위권 성적을 받은 실력파였죠. 하지만 이 병원에서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병동에서 함께 일하게 될 나하윤 간호사입니다. 수간호사의 소개 멘트가 끝나자 하윤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나하윤입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단했습니다. 사실 하윤에게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 병원의 설립자이자 현 병원장인 나영철의 막내딸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아버지와의 약속에 따라 그녀는 철저히 일반 신입 간호사로만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로 간호사로 일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 신분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거나 다른 직원들이 불편해하는 건 원하지 않아요. 병원장실에서 아버지 앞에 섰던 그날을 하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영철 병원장은 딸의 진지한 눈빛을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누구든 똑같이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네, 아버지. 그렇게 하윤은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숨긴 채 간호사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에게 그녀는 그저 지방에서 올라온 성실한 신입 간호사일 뿐이었어요. 첫 출근 날부터 하윤은 남들보다 일찍 나와 병동을 정리하고 환자 차트를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그녀의 섬세하고 따뜻한 손길은 환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죠. 간호사님, 정말 친절하시네요. 70대 할머니 환자가 하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하윤의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어떤 특권보다도 소중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윤을 반기는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간호부장 배미숙은 처음부터 하윤을 못마땅해 했죠. 50대 초반의 미숙은 이 병원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지만 그만큼 고집이 세고 후배들에게 엄격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요즘 신입들은 참 건방지다니까. 배미숙 간호부장이 다른 간호사들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하윤이 환자들에게 인기가 높아지고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호평을 받기 시작하자 그녀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어요. 특히 하윤이 환자 케어에서 보여주는 전문성과 따뜻함이 다른 직원들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걸 보며 미숙은 묘한 질투심을 느꼈죠. 부장님, 하윤이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환자분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같은 병동의 선배 간호사 정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미숙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열심히? 겉보기에만 그런 거지. 저런 애들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미숙은 하윤의 작은 실수라도 찾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지켜봤어요. 하지만 하윤은 정말로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환자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동료들과의 협력도 원활했으며 무엇보다 환자들을 대하는 진심 어린 마음가짐이 누구보다 뛰어났죠. 이런 모습이 오히려 미숙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저애 뭔가 이상하지 않아? 너무 완벽한 것 같은데. 미숙은 점심시간에 몇몇 간호사들을 불러 모으고는 하윤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가끔 보면 말투도 그렇고 뭔가 우리랑은 다른 환경에서 자란 것 같아. 혹시 집안이 좀 되는 건 아닐까? 물론 미숙의 추측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윤이 병원장의 딸이라는 사실까지는 상상도 못했죠. 단지 막연히 잘 사는 집딸이 취미 삼아 간호사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했을 뿐이었어요. 이런 미숙의 견해는 점점 다른 간호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윤은 이런 분위기를 모르지 않았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걸 느꼈고, 특히 미숙 부장이 자신을 유독 까다롭게 대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 충실했어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온 수연에게 하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숙의 견제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하윤에게만 유독 힘든 업무를 몰아주거나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기 시작했죠. 나하윤 간호사, 이 차트 정리가 왜 이렇게 되어 있어? 다시 해. 실제로는 아무 문제 없는 완벽한 정리였지만 미숙은 억지로 문제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병원장실 한편에서 나영철은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병원 앞마당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잠시 휴식을 취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한 사람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하윤이었죠. 원장님, 오늘 간호부 회의 자료입니다. 비서가 들어오며 서류를 건네자 나영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는 딸의 병원 생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간호부장 배미숙이 하윤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 어떤 소문이 도는지도 모두 귀에 들어왔죠. 아버지, 저 정말 괜찮아요. 일주일 전 집에서 만난 하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피로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혹시 병원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나영철의 걱정 어린 말에 하윤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에요. 이 정도는 당연히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배미숙의 행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다른 간호사들도 미숙의 편파적인 태도에 대해 불만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장님이 하윤이한테만 너무 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수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전한 말이었죠. 나영철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딸을 보호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과 공정한 병원, 운영을 해야 하는 병원장으로서의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무엇보다 하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이 컸어요. 딸아, 조금만 더 견뎌다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미숙의 괴롭힘은 계속 심해져 갔어요. 이제는 하윤이 외과의 김준호 전문의와 업무상 대화를 나누는 것까지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김준호 의사는 하윤의 전문적인 환자 케어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종종 의견을 구하곤 했어요. 하지만 미숙의 눈에는 이것마저 불순해 보였죠. 요즘 하윤이가 김 선생님이랑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 같지 않아? 미숙이 다른 간호사들에게 흘린 말이었습니다. 그냥 업무상 대화 아닌가요? 수연이 반박했지만 미숙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글쎄, 나는 좀 이상해 보이던데. 신입이 의사 선생님이랑 저렇게 친하게 지내는 게 정상일까? 이런 식으로 악의적인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윤과 김준호 의사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였죠. 물론 사실이 아니었지만 한번 퍼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어요. 정말 지겹다. 하윤은 퇴근길에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미숙 부장의 트집은 계속되었고 동료들의 시선도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특히 김준호 의사와의 관계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하윤아, 괜찮아? 퇴근하던 수연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응, 괜찮아요. 고마워요. 하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미숙의 공격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나하윤 간호사, 어제 김 선생님과 또 오래 이야기했더라. 다른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미숙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환자 차트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하윤의 대답은 차분했지만 미숙은 만족하지 않았죠. 상해? 그게 정말 업무상 상의였을까? 미숙의 말에는 명백한 악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간호사들도 이제는 미숙의 태도가 도를 넘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연이 용기를 내어 말하려 했지만 미숙은 더욱 거세게 나왔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 말했다는 거야? 요즘 병원에서 이상한 소문이 도는데 그냥 넘어가면 되는 일이야? 미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하윤은 침묵을 지켰지만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로 그때 미숙이 결정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김 선생님이랑 무슨 사이야? 불륜은 아니겠지? 순간 병동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간호사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불륜이라는 단어까지 쓸 줄은 몰랐거든요. 부장님, 그건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다른 선배 간호사가 나섰습니다. 심해? 내가 뭘 심하게 했다는 거야? 난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거야. 미숙은 오히려 더욱 흥분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의사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기어 올라가는지 모르는 줄 알아. 기어 올라간다고요? 하윤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동안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언제 누구한테 기어 올라갔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하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노로 가득 찬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복도 끝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나영철 병원장이었습니다. 정기 순회를 위해 각 병동을 돌아보던 중이었는데 우연히 딸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게 된 거였죠.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부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다음 날 오후 간호부 총책임자인 최영애 수석 간호부장이 미숙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최영희는 이 병원에서 30년 가까이 일한 베테랑으로 모든 간호사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평소보다 심각해 보이자 미숙도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앉으세요. 최영희의 사무실에 들어선 미숙은 마주 앉으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애썼어요. 무슨 일이신지. 미숙 부장님, 요즘 당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최영희의 말은 직설적이었습니다. 특히 신입 간호사 나하윤에 대한 태도 말이에요. 미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가요? 저는 그냥 후배를 제대로 교육하려고 했을 뿐인데. 교육이요? 최영희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다른 직원들이 보기에는 교육이 아니라 괴롭힘으로 보인다고 하던데요. 그건 오해입니다. 미숙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이 병원에서 20년 넘게 일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최영희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바로 그래서 더 실망스러운 거예요. 20년 경력의 간호부장이 신입 직원 한 명을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정당하게요? 최영희가 미숙의 말을 끊었습니다. 불륜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요? 그게 정당한 교육인가요? 미숙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처음으로 깨달았거든요. 부장님, 조심하세요. 최영희의 마지막 경고는 의미심장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환자의 안전과 직원들의 인권이에요. 그걸 해치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게 우리 병원의 방침입니다. 미숙은 서늘한 기분으로
사무실을 나왔어요. 하지만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숙의 마음속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저 애가 정말 깨끗하기나 한 건가?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하윤에 대한 의심과 질투가 더욱 깊어졌죠. 한편 하윤은 집에서 사직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버틸 수는 없어. 그녀의 마음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아무리 꿈꿔왔던 일이라고 해도 매일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하는 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직서를 완성하고 나니 쉽게 제출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하윤아, 밥 먹어라. 어머니의 부름에 하윤은 사직서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녀도 모르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운명의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내과 병동은 평소와 다름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하윤은 중환자실에서 나온 환자의 차트를 정리하며 김준호 의사와 환자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많이 안정되었네요. 다행입니다. 하윤의 전문적이고 세심한 관찰에 김준호 의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하윤 간호사는 환자 케어가 정말 훌륭해요. 덕분에 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김 의사의 칭찬에 하윤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환자분이 빨리 회복되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들의 대화는 순전히 환자를 위한 의료진 간의 전문적인 소통이었어요. 하지만 이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배미숙의 눈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쳤습니다. 지난 몇 달간 쌓인 질투와 분노가 폭발 직전까지 치솟아 있던 상태였거든요. 또 저러고 있네. 미숙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미숙이 큰 걸음으로 하윤에게 다가갔어요. 병동 한복판,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 의료진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말이죠. 나 하윤. 미숙의 큰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윤도 놀란 표정으로 미숙을 바라봤어요. 부장님? 하윤이 의아해하는 순간 미숙이 갑자기 그녀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아! 하윤이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어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간호부장이 부하 직원의 머리채를 잡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의사한테 꼬리치고 다니는 불륜녀가 간호사 자격이나 있어? 미숙의 목소리가 병동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김준호 의사도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부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수연이 급히 달려와 말렸지만 미숙은 하윤의 머리채를 더 세게 잡았어요. 너 같은 애가 어떻게 간호사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환자들 앞에서 수치스럽지도 않아. 하윤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바로 그때 병동 입구에서 한 사람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나영철 병원장이었습니다. 정기 순회차 이 병동에 들른 그는 자신의 딸이 공개적으로 모욕당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된 거였죠.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고 주먹은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영철은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에 병동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병원장의 등장에 미숙도 깜짝 놀라 하윤의 머리채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영철 병원장의 표정은 그 누구도 본 적 없을 정도로 차갑고 단단했어요. 병동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갑작스러운 병원장의 등장에 당황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배미숙 간호부장. 나영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압감이 대단했습니다. 예, 예. 원장님.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녀도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병원장의 눈빛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신 지금 내 딸 머리채를 잡았소. 나영철의 말이 떨어지자 병동 전체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미숙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내 딸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그게 무슨. 미숙이 말을 더듬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나영철의 표정은 더욱 굳어져만 갔습니다. 나하유는 내 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내 딸의 머리채를 잡고 모욕했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미숙이 무릎을 꿇으며 사죄했지만 나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다고요? 그럼 알았다면 괜찮았다는 말입니까? 그의 반문에 미숙은 할 말을 잃었어요. 내 딸이 아니더라도 당신 같은 사람은 환자 곁에 있을 자격이 없소. 주변의 간호사들도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하윤이 병원장의 딸이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지난 몇 달간 그들이 목격한 미숙의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동안 하윤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 병원에서 가장 먼저 치료해야 할 대상은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당신 같은 사람입니다. 나영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숙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제서야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나영철이 미숙의 말을 끊었어요. 이미 늦었소. 당신은 의료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인격도 갖추지 못했어요. 그의 판단은 냉정하고 단호했습니다. 바로 그때 김준호 의사가 앞으로 나섰어요. 원장님,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배 부장님의 행동은 정말 도를 넘었습니다. 이어서 다른 간호사들도 하나둘씩 나서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그동안 하윤이가 당한 일들을 모두 봤습니다. 부장님의 행동은 직장 내 괴롭힘 그 자체였어요. 미숙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옳다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하지만 나영철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소. 그리고 의료진으로서의 자격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소. 이는 사실상 업계에서의 퇴출을 의미하는 말이었어요. 미숙의 20년 경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숙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걸 보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성은 의료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배미숙은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즉시 해고되었고 의료진 자격도 박탈당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병원 전체의 분위기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모든 직원들이 서로를 더욱 존중하게 되었거든요. 하윤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구나. 병원장실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은 하윤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니? 나영철의 질문에 하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계속 간호사로 일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동료들이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새로운 목표에 대한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영철은 딸의 성숙한 생각에 감동했어요. 그렇다면 병원개혁위원회에서 일해보는 게 어떨까? 직원들의 인권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담당하는 부서야. 정말요? 하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이는 그녀가 정말로 원하던 일이었거든요. 며칠 후 지역 의료 전문지 기자가 병원을 찾아왔어요. 최근 화제가 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해 취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원장님, 이번 사건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기자의 질문에 나영철은 깊이 있는 대답을 들려주었어요. 오늘도 딸에게 배웠습니다. 의료는 실력보다 인격이 먼저라는 걸 말이에요.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환자를 제대로 돌볼 수 있겠습니까? 기술과 지식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은 인간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 인터뷰 기사는 의료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병원들이 성은 의료원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고 의료진 인권 보호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하윤도 여러 병원에서 강연 요청을 받을 정도로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죠. 어느 화창한 봄날, 병원 로비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병원, 존엄한 돌봄이 시작됩니다. 이 문구를 본 환자와 보호자들은 모두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곳이 정말 믿을 만한 병원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하윤은 이제 간호사로서뿐만 아니라 개혁위원회 위원으로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을 위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직원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수연이 하윤에게 말했습니다. 응, 이제야 진짜 우리가 꿈꾸던 병원이 된 것 같아. 하윤의 대답에는 깊은 만족감이 담겨 있었어요. 힘든 시간을 견뎌낸 보람이 있었습니다.